오늘은 격암유록 특강 354회 한양 조선국을 하겠습니다. 격암유록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마이너스 31의 5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일 상제연 진경설 호리불차 생명선 123 송가전 송가 엄택 곡부 성산지 이야기는 이미 이제 처음에 한국을 나주에다 세웁니다. 수도가 바뀌죠. 그 다음에 천안으로 가서 배달국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아시아에 가서 조선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경상도로 옵니다. 경주에 신라국이 돼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수도가 송악으로 바뀝니다. 고려국으로 가서 송악에서 강화로 옮깁니다. 강화로 와서 한양으로 들어오죠. 한양 조선국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한국을 세워서 역사서입니다. 지금 이 조선국에 대한 역사입니다. 여기에 엄택곡부 천자문에 보면은 중복되어진 글자가 천자입니다. 그게 한국시대 때 문자입니다. 백수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엄택곡부가 나옵니다. 고부가 나오죠. 그래서 공자가 곡부공시입니다. 조선시대는 공자의 공자학교가 번성할 때입니다. 여기서 송가전, 그럼 뭡니까? 용어가 뭡니까? 다 한자입니다. 엄택곡부, 고부를 찾아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성산이다. 고부의 성산이 뭡니까? 증산입니다. 시루. 그래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시루떡을 합니다. 그 시루산에 가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목정민, 가짜 목사를 쫓아가는 백성은 수치를 면하지 못한다. 조선시대 때 정삼품을 목사라고 하죠. 이게 목사가 가짜 목사가 올 것이다. 가짜 목사를 쫓아가는 백성은 수치를 면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목사는 정삼품인 목사한테는 관상감에서 천문도를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2품 이상의 문신, 참판 이상의만 문신들에게만 관상감에서 천문도를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천문도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천문도에 대해서 한자를 모르면 그 목사예요. 가짜 목사를 쫓아가는 사람, 천문도를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수치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뜻. 수종진, 천하하고 수종진, 짐승의 길을 쫓는 인간은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급하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유지자생, 무지자사, 해임금책을 알아가지고 해임금책을 사용하는 자는 살고 해임금책을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다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승은 소리를 낼 수죠. 닭은 꽃게어 소리를 내요. 새들도 소리를 내고 뱀도 소리를 냅니다. 빈자 득셈, 가난한 자는 살고 부자는 얻지 못한다. 빈자는 살고 부자는 죽는다. 이것 또한 진리다. 이게 부자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물질을 이야기하죠. 물질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산다 이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오장을 뭐로 돌리고 이 해임금책으로 노래로 돌리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쌀이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에서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는 인간이면 이것이 짐승이에요. 안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천은 위역 필남.
천운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수종성설 소운성치, 성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소리입니다. 예? 이야기를 따르고 지키면은 소원이 성취된다. 차서불신 영웅장원, 이 글을 해독하지 못, 이 글을 믿지 않으면 영웅도 스스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상제연 성경설, 호리불차 진진경. 상제가 미리 말한 말이다. 이것은 호리불차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는 진짜 경이다. 딱 400자 됩니다. 한글이 13자고 한자가 380자다. 딱 400자 된 거예요. 이 진경을 찾으라는 겁니다. 격암유록의 격암은 그 진경을 찾으라는 겁니다. 만이상 꼭대기에 있는 20자 정육면체 통에 해당하는 400자 하느님의 옥새가 진짜 경이다. 그것은 소리다. 소리. 400자로 만든 중복자재는 400자로 만든 소리입니다. 자, 성각지 내연세. 먼저 깨우친 인간들이 선인들이 예언한 세상은 홍구장야 안적자인. 어두운 밤거리에 밤이 길다고 했어요. 지금 어두운 밤이 길죠. 밤이 길고 밝습니다. 지금 안적자인 종이돈에 눈이 빨간 인간들. 지금 종이돈에 눈이 빨간. 주식을 하든 다 돈에 눈이 빨간. 인간은 개 모두가 불사 진불지 참인지 거짓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 가짜죠. 돈도 가짜예요. 예. 이거 뭡니까? 가상화폐 가짜예요 다. 고결 애언론에 옛날 비결의 애언론에 은두장미 책나라야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춰서 상하 질서 물란키로 이 아래의 질서를 물란을 시켜서 유지자에게 대뇌했으니 유지자는 뭡니까? 역을 아는 사람이죠. 때를 아는 사람. 일월에 때를 아는 사람. 가불병정 무경신 인계 자축인묘 진삼의 신유수에 희역계 희역팔계 주역팔계 정역팔계 이 역을 아는 사람은 역을 아는 사람에게 전했으니 무지자는 역을 모르는 자는 한자를 모르는 자는 또 이야기죠. 신자라 식자우한 대루다. 자, 임진왜란의 조선국 시대에 이제 일어난 것이 뭡니까 지금? 사학년입니다. 북두칠성 졸업반입니다. 북두칠성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야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랍니다. 임진왜란. 용인데 용이 검은 용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용이에요. 그 임진왜란이 터지죠. 사라다수 여인대와 수령일소 호령상토 8년간 방구간. 임진왜란은 외가 죽인다. 수령일수다. 임진년이다. 임진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삼수로 맞추는데 일수다. 호령 상투 8년간이다. 호랑이의 성질은 인간을 보면 날뛰고 소나무 밑에 있으면 조용하니까 그 호랑이의 운은 호랑이 성질에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용띠에 일어난다. 진이 용띠 아닙니까? 몇 년간 가냐? 8년간 간다. 방구간이다. 경자로 숨겼어. 이거 임진년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써놓은 겁니까? 지금부터 4357년에 왕금 당국에서 직접 써놓은 글이에요. 1592년 임진년에 외란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8년간을 갈 것이다. 임진왜란은 시작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끝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죠. 흥룡 임진 총으로. 흥룡은 임진년이죠. 그 흥룡 임진 총으로 송송 지생 맞았으면 소나무가 있는데 이북으로 가야 됩니다. 38선 이북으로. 그래야 그래서 그때 피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선조가 이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선조예요. 선조. 네. 진묵대사는 풀도의 종장입니다. 진묵대사는 임진왜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임진왜란 때 이 도통신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갖고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유교까지
구원이 360년이 됩니다. 천상계 하루. 자, 그리고 십성물품 해일줄 6대 9월 해온 게 십성물품의 해로 나간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 진묵대사가 도통 신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가 발전하죠. 그때 대통령은 6번째 대통령일 거다. 6번째가 누굽니까?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요 6번째. 노태우도 9월 달에 해인의 문이 열린다. 그때가 뭡니까? 세계 4위인 거죠. 메달을 33개를 따갖고 세계 4위를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청군이 창설을 돼서 지금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백상계 구사관의 추도 우력 분명하고 무기사서 기연하니 6대 9을 해온 게 세인부지 36. 그때 세상 사람들이 36, 18 박씨의 운인지를 모르더라. 하느님이 안팎의 환인이 나중에 한국을 세우시고 또다시 환웅으로 오셔가지고 천안에다 배달국을 세우시고 세 번째 여러분의 천문도에 보면은 천상계 별이 있어요. 천왕이라는 별이 13개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또 다시 왕검당군으로 오셔서 아시아에다 조선국을 세우시고 또 다시 전라도 나중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라도 다시 와야죠. 추수로. 그래서 전라도 고부 정읍 시루산에 오셨다가 다시 내가 숨어서 다시 오겠다. 그래서 9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88 올림픽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88부터 세계 4위를 해서 뭘 알려야 됩니까? 해 하느님의 사위라는 것은 뭡니까? 만이산 천재단의 정육면체 천재단 아닙니까?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옥새암의 정육면체 소리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나와 계신다. 이걸 이미 써놓으신 거예요. 이 해가 88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용이 출현했고 그래서 용용 죽겠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6대 9월 6번째 대통령 9월 달에 해인이 울린다. 이거를 지금부터 4357년에 써놓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네, 병자호란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북두칠성 4년 졸업반에서 하는 공부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화영산 사라자 화서재수 구서투식 일야간 유도간. 이건 뭡니까? 우화영산 사라자. 비 밑에 산이 누웠다. 예, 산이 이렇게 누우면 무슨 자가 됩니까? 눈설자가 돼. 눈이 죽고. 나를 살려주는 것은 시상가가 아니다. 집이다. 이게. 그때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원래 개는요, 눈을 보면 날때예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일할 때는 눈이 올 것이다. 그래서 피난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 이야기해요. 그 하룻밤에 끝난다고 했어요. 하룻밤에. 그리고 그 현도는 화서 병자년이 일어난다. 병자년이죠. 병자년 몇 월 며칠은 써있지 않습니다. 아까 임진왜란도 임진왜란 몇 월 며칠에 시작되죠. 써있질 않아요. 네. 그러나 마지막 판에는 시작 연도까지 다 써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적서병자 중으로 가가지생 맞거든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터지면 집에 있어서 살아라.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출연합니다. 조선 말에 들어오죠. 그 해가 동방박사가 이 야수를 증명을 했죠. 여기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올 건 미리 예방을 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최재우죠. 경주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경상도로 올 것을 예고한 겁니다. 그 동방박사가 최재우가 나오죠. 그 격암 이렇게 써있잖아요. 해내 동학 수도인 실염 구렴 십도 무대이다. 동학은 최재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동학 수도인들 구렴실도 무형이다. 옛날에 염색이 돼서 도를 이뤘다. 왜 최재우가 뭐였습니까?
모든 돈은 하늘로 받았죠. 이것은 유교이다. 예? 공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유교의 태도를 넘지 못함으로 1000명을 거두고 강제하느라. 그래서 1864년 야소 생후 1864년 갑자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최재우가 달성공에서 차명을 당할 때 이야기합니다. 무국대도 8년이 되더구나. 전 40분 나름만 후 40분도 그런 거. 바로 증산을 전라도에, 여기는 경상도니까 경상도에서 달성공에서 차명을 당하면서 전라도에 오신다. 무국대도 8년이 돼요. 8년 뒤에 1871년 미국이 심리학을 일으킬 때에 백양으로 온다. 그래서 전라도에 백양사가 있는 거죠. 신민이로 온다. 하느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 사후 1864년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야소가 말한 하느님, 주여, 그 주가 오신다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예수 사후, 예수가 사후면 31세야 한갑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후 1860년이고 사후 1864년이 뭡니까? 이게 1895년. 을미년에 어린 양으로 야소가 오신다. 야소가 온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위금지 원의대가 주문을 받죠. 최재우가 동학에 뭘 받습니까? 시천주 받죠. 13장. 시천주 조화적 영세불망하다. 직위금지 원의대가도 받죠. 여기 나와야 돼. 그 격암조력에 직위금지 원의대가. 이거는 뭡니까? 해임금칙의 일부분이죠. 자, 김일부가 나옵니다. 김일부 서재에 나와서 천정역 이기조합법이 하늘의 정역을 발표합니다. 1년이 360일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김일부 정역이 나올 것까지 이미 격암유력에 다 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정도령이 탄생합니다. 조선 말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한양 조선국의 마지막 북두칠성 4년 졸업반입니다. 졸업반에 이제 졸업반 끝에 천주와 하늘의 천주와 북극성의 두주가 내려오십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차 정도령이 탄생합니다. 조선 말에 오죠. 9월 19일에 옵니다. 신민양 9월 19일, 백양년, 어른양 9월 19일. 원래 제비는 강남에 갈 때 9월 9일날 갑니다. 그 뒤 19일날 오신 거죠. 강화도 남쪽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거기가 원래 호남이었는데 강남으로 가요. 강화도 남쪽. 강화도 남쪽 전라도 정읍 고부 시루산에 온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곱부공 신다. 공자의 소원은 효를 어디서 완성합니까? 곱부로 와야 됩니다. 전라도 정읍으로 와야 돼요. 정읍 옆에 구례가 있습니다. 얘를 찾아서 온 거죠. 공자는 자기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는 신인을 모릅니다.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와서 효를 아껴서. 그래서 효 공부가 여기 와서 1910년에 종료가 됩니다. 경술국치로서 공자의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공자의 공부가 끝나고 더 다음 단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개벽 이후 초봉문이다. 그 성인은 천기 합기다가며 천지 합기다가며 운중영신 종도령이다. 구름 속에 천상 운중인데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정도령인데 편답천하 두루 돌다가 천하로 두루 돌다가 조선 땅으로 온다. 그래서 조선 땅 어머니가 한양 조선국이 돼요. 그럼 만약에 고려면 고려국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한양 조선국이니까. 그 조선국도 다 만들어 놓고 오신 거니까. 조선으로 오신다. 구세주가 강림하니 삼팔수정 제10명이 각설신병 청합하여 천하 문명 시여간에 예의동방 호남으로 인왕사의 전라도 땅에 오신다. 그 안팎의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주에다 세웠었으니까 또다시 수학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라도 땅으로 오신 거, 고부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곡부로 오실 것을 갖다가 천자문에 써놓은 거죠. 한국의 문자 천자문에 백수문에 엄택 곡부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에 오신 거예요. 시루산에 오신 거죠.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의관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 시루하고 소하고 입에다가 담배해가지고 담배 떼가지고 정산, 이게 솥산, 그 다음에 죽산 이렇게 삼신산 온다는 거예요. 사구 금 성신이 강림한다. 금구조다. 그분은 서쪽에 온다. 전라도가 서쪽이죠. 사구 금 신민년, 그 다음에 9월달에 오신다. 귀살신할 명경하여, 귀는 죽이고 신은 살린다 것을 명심해서 깨우쳐라. 여기서 격암역에서 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6천년 묵은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용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용이 안 보입니다. 지금 신안이 열려있는 사람들 용도를 볼 수 있겠죠. 네? 그 사람들도 무서운 겁니다. 자, 정초 비조 9월, 정도령으로 처음 비조 9월 달에 온다. 신민년 1871년 신민년 9월 달인다. 9월 19일 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9월 19일 날 오시려고 미리 제비를 두잖아요. 제비는 9월 9일이면 강남에 갑니다. 음력으로. 또 음력으로 3월 3일은 돌아옵니다. 그 이치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남쪽으로 내가 내려간다. 그래서 제비는 9월 9일에 가지만 10일 뒤에 9월 19일에 전라도 정읍 시루산에 오시게 된 거죠. 자, 이인행삼 유일인 쌍철날면 왈의진 가야세. 그분이 성은 어떤 성으로 올 것이냐. 이인행삼. 인간이 서 있으면은 인간은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인간입니다. 누워 있으면 송장이죠. 두 사람이 서 있고 가로로 세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이 있다. 서 있죠. 칠자 두 개가 얼굴을 맞대고 있다. 이게 칠자 두 개가 얼굴을 맞대면 뭡니까? 여자가 되죠. 강씨다. 강씨로 온다. 강정사. 아이고 강시루산으로 온다. 그 정산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분의 호가 뭐예요? 그분이 태어난 곳에 시루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루산이라고 합니다. 지명을 부르잖아요. 저는 나주 누구입니다. 저는 경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 전라도 시루산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시아 조선국 때 이게 청재단입니다. 요거 시루예요. 이게 시루떡이에요. 이게 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읍의 시루산이에요. 이거 만들어 놓으시고 전라도 정읍의 시루산이에요. 인간은 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거 격암유록에. 내가 언제 내려가겠다. 격암유록을 읽지를 못하면 뭡니까? 가문의 생사가 관련됩니다. 누구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그 가문이 죽느냐 사냐입니다. 이거 가문의 문제예요. 그래서 각기 가문에 뭡니까? 전부 다 북조스승이 다 적을 두고 있어요. 본관이 어디십니까? 그럼 북조스승의 본관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집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조선시대 때 설명을 다 해놓고 이제 앞으로 닥칠 문제죠. 앞으로 닥칠 문제. 상제가 강림한다. 동쪽 반도에 온다. 미륵이고 상제고 정도령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미륵이라고. 그러니까 정산이 그분이 미륵이다. 상제다. 정도령이다. 그랬어요. 그 정자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정자에다. 정자에는 다규자가 숨어 있어요. 요 닭. 지금은 전부 다 닭 나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소가 지금 올해 2024년입니다. 야소의 나이가 2024년이에요. 닭이요. 무슨 새입니까? 신유생이에요. 흰닭, 가을닭. 추수를 알리는 닭이란 말입니다. 제비가 아니에요. 제비는 하느님이 오고 가실 것을 야경보고 여기에 닭은 인간이 꼭 깨야 할 시기를 야기합니다. 그 정도령이다. 그리고 이 정도령이 다시 오셔갖고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학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춘향전이 시작되죠. 그것이 갑오년입니다. 1차 갑오. 갑옷에 을미적 병신입니다. 격압력을 보니까 오미생각. 갑옷에 을미적 생각. 그 갑옷에 갑오동란이라는 겁니다. 을미년에 뭔 일이 되었습니까? 동학난이 끝난 거죠. 그리고 명성황후가 시해됩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본이 그때 들어오죠. 일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신유 갑신년 을유년에 돌아간다고 써놨어요. 원래 해는요 유시가 되면 지잖아요. 예. 유시가 신시는 오후 3시 아닙니까? 유시는 오후 5시요. 유시에 해가 져요. 그러니까 을유년에 1945년에 일본이 가라앉잖아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우주의 때를 가지고 일요를 가지고 이 공사를 보신 거예요. 자, 2차 정조령이 탄생합니다. 조선 말이죠. 마지막이요. 예, 여기 이제 북극성에 천왕별의 천주와 북극성의 도주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도주는 2차 정조령입니다. 그분이 2차 정조령이에요. 아까 하느님의 자식. 예, 다시 말해서 야소죠. 주여 나를 버리시나 그 야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언제 오냐? 을미년 1895년 을미년. 야소 사후 1864년 뒤에 전봉준이 피살당할 때 명성황후 피살당할 때에 오시는 거예요. 죽창에 피 묻을 때 태어납니다. 이분은 뭡니까? 북극성에 있는 도주. 예. 이분이 불가에서는 뭡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으로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분이 언제 온 거예요? 바둑판의 시조인 단주로 왔고, 그 다음에 항으로 왔고, 그 다음에 야서로 왔고, 전부 다 31살에 다 피살당했습니다. 피를 흘려야죠. 우리 인간은요, 우리 12동물 중에서 피를 흘리고 다는 동물은 없어요. 다 피를 안 흘리죠. 우리 인간만 피를 흘립니다. 인간만. 그래서 북극성의 도주께서 인간의 어머니로서 최초의 어머니로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다. 파랑새가 뭡니까? 을유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을은 파랑색이거든요. 새을자죠. 그래서 을미년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을이라는 것은 청색이니까 가불이 청색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온 거죠. 여기서 보면 수정배토 축정님 세상사람 수가지 욕지 궁궁을을 쳐 지제근금 목토변 십승지를 알려고 하면 어디를 가는가? 금구 전라도의 시루산에 있는 증산을 향해 9월달에 오신 분이에요. 그건 서쪽이죠. 그 다음에 목토변 뭡니까? 북극성의 도주죠. 여러분들 북극성에 보면은 천추라는 별이 있고요. 그 밑에 후궁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후궁. 왕후자다 궁정구자예요. 칠궁에 있는 분들 후궁이라고 하잖아요. 그 후궁자를 쏘십니다. 그분이 옥황상제예요. 그분이 도주께서 오는데 언제 오느냐? 목토변. 목은 동쪽입니다. 경상도 땅에 온다. 토는 뭡니까? 토끼에 해당하는 청가는 을이거든요. 토끼에 해당하는 을이. 그러니까 을미생이 온다. 을미년에 어린 양으로 온다. 경상도 땅에. 동방갑을 38명. 경상도는 동쪽이죠. 동방이고 청간호는 가불이라고 그러고 숫자로는 38이라고. 목토세제 동쪽은 목이고 오행으로 목이고 그 토다. 토가 토끼에 해당해서 을미생으로 온다. 그분이 보혜사다. 모든 혜택을 갖고 있는 분이다.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분한테 느껴진 거예요. 우리 태어나려면 어디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입니다. 지금 그분이 의해서 인류 77억과 저승까지 다 포함한 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보물을 하늘로부터 받으러 온 거예요. 자,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운고운례 천을례로 1차 대란이 난다. 1차 대란, 이게 1914년이죠.
이정옥구 신녹사도미 이성계와 정도전이 흑후 신이 그랬습니다. 임신년 1392년부터 녹사 을사년까지 513년으로 끝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72기 조아리 앞으로 일본 36년, 미국 36년 춘향전, 흥부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술국치를 당하죠. 경술국치로서 조선이 막을 내립니다. 한양조선국이 막을 내립니다. 경술 이 해가 1910년 공자의 40일 해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공자 북두칠성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사 7월 경술국치가 아니죠. 그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합방이 되죠. 그리고 28대 황제 순종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때게 이제 전화, 기차, 버스, 비행기가 출현합니다. 1910년 융이 4년 7월에 끝납니다. 그럼 격암이록에 뭐랍니까? 융사 7월, 융이 4년 7월에 오약꽃이 떨어진다. 융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순종이 연호를 쓴 거 아닙니까? 백부신이 선명시다. 흰개 몸에 매미가 온다. 경술전에 매미 올 때, 8월 29일 매미 올 때, 이시조선은 막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2조 지망 하대, 2조가 망하는 데는 어디냐? 4.7구나, 4.7이 28대 망한다. 무면상의 망구는 금사천리, 이게 뭡니까? 전화통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동북천리 철마행은 3층하강 기차가 나오고요, 버스가 나온 거예요. 공중현성 풍문첩은 적개우 백학비라, 백학이 날아가는 같은 비행기가 나온다. 36년 무주민이 개의승선 부지불을 36년 나라가 주인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걸 이미 예고한 거죠. 오늘은 격암리록 특강